자,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분을 좀 모셨는데요. 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한국경제TV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회가 좀 새로워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IMF를 거쳐서 현재는 JP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계시는 박석길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나왔던 보고서도 좀 보고 했는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박사님의 보고서를 쭉 본 결과 일단 11월 달, 그러니까 올해 금통위가 어떻게 보면 11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11월 달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전망을 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8월 달 금리 인상을 맞추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내가 정해진 경로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망이 틀릴 가능성은 뭘까요? 저희가 어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우리 경기의 그 회복의 그 트렌드가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좀 벗어났을 때에는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제 그리고 7월 의사록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만약 성장과 물가가 넓은 의미에서 한국은행에서 생각했던 회복 기조에 머물고 있다면은 금융 불균형 문제에 조금 더 주목하겠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은 했지만 성장률은 지금 그대로인 상태죠. 지금 약간 언밸런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회의에서 제시됐던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서 지금 8월 인상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의사록을 먼저 보면 한 의원은 성장과 물가 흐름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다른 의원께서는 이제 5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그때 예상을 하시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또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통화 정책의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신 위원도 계셔서 이러한 맥락에서 8월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밤에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소문난 잔치라는 얘기도 꽤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는 조금 시차가 벌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문제일까요? 수준이 문제일까요? 어떤 게 좀 더 중요해 보이시나요? 저희는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말까지 2번의 추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 금리는 이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에서 2012년 사이 연준의 정책 금리의 변화가 없던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2%에서 3.25%까지 올렸던 경우와도 이제 비교가 가능할 텐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향후 정책 여러 개 확보 그리고 금융 불균형 우려 등 이제 한국의 특징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이 환율과 주가 등 이제 가격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이제 현재 예상되는 대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코로나 전까지 약 10년간 평균 수준 정도까지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차이 영향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강도 그리고 글로벌 달러 움직임 등 다른 여건들의 영향도 클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JP모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리스크 요인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이전에 모두가 이야기하던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 고령화 그리고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를 한국 경제 이제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일단락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된 바 있듯이 이제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선진국 평균 성장률에 수렴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한국의 구조적인 도전 과제임에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지만 우리끼리는 조금 껄끄러우시는 질문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계시잖아요.
회사에 있다고 다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JP는 사무소가 있죠. 다른 모 증권사는 한국에 사무소가 없고 보통 홍콩이나 다른 데 이제 글로벌 허브에 있을 텐데 한국에 사무소가 있으면서 JP모건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뭐 장점이랄까? 장점은 무엇이며 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도 이제 항상 균형 잡힌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사무소에 각국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뷰를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또 한국에 상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점들 또 특히 이제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마켓 컬러를 좀 더 잘 살려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을 하자면 지난 20, 30년간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른바 이제 그런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서 이제 한국이 신흥국으로서의 특징보다는 아무래도 선진국 경제의 특성이 조금 더 강해진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흥국 특성을 좀 벗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높은 대외 안정성을 얻었던 데 비해서 선진국 경제의 특징인 좀 성장성이 낮아진 그런 단점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박사님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좀 색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럼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8월 금통위 과연 한국 사무소가 있었던 JP모건이 8월 금통위에 예측을 하는데 좀 더 이점이 있었습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넓은 의미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방향 자체는 생각을 이제 그 경제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 타이밍 자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시그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시그널 같은 경우에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금통위 의사록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해석이 이번에는 좀 잘 적중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시경제 전문가 입장으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유동성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큰 흐름에서 유동성 확대 지금 좀 끝자락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혼재돼 있어서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체도 주요 선진국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아니지만 금리나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중앙은행들 또 반면에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은 그런 신흥국 중앙은행 간의 이제 차별성이 크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전반적인 유동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특단의 완화 정책을 펼쳤던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필수 불가결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대로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에는 정상화 과정이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시기와 강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뭐 금융시장의 방송이니까 좀 거시경제 전문가 있으시지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쭈는데요. 결국 유동성의 끝자락일 수 있지만 시차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물로서 환율도 있을 수 있고요. 박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외국인 수급이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이벤트가 끝나면 글쎄 잘 모르겠지만 좀 진정될 것 같다.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네, 예고하신 대로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외국인들의 그 자금 플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국의 그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년간 이제 정상수지 흑자 구조가 유지가 됐고 일부 저희가 포트폴리오 자금이 유출이 되고 또 그게 외국인 자금이기도 하지만 국내 그 리테일 자금들이 또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전체적인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경상수지 흑자가
외국인 그 한국의 해외 투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계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흑자 구조가 유지가 되는 한 이러한 움직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박스를 좀 이루면서 서로 상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8월 달에는 뭐 잭슨 홀 미팅이 가장 큰 대두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뭐 올해 연말까지 길게 봤을 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한국과 글로벌 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어떤 요인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제 경기에 이제 피크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리스크들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 세계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산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분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생산의 회복이 좀 지체되는 리스크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 회복 가운데 이런 이제 생산 회복이 지체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보셨으니까 제가 조금 짓궂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뭐 부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산가격 버블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시청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에 많이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면 그럼 금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 정책은 뭔가 언밸런스 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역시 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어제 총재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사실은 그 주택 가격을 타겟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제 좀 넓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 금융 불균형 속에 작은 아마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자산 가격에 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가계의 그 크레딧 증가 그리고 금융 불균형 증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낮은 금리 수준이 있고 그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그 코스트와 베니핏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익보다는 좀 이제 그 부작용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는 역시네요. 어려운 질문에도 이렇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P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석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